안녕하세요. IT조선 박진우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LS를 가지고 야외로 나와왔습니다. 이 LS라는 차는 렉서스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세단인데요. 이미 2017년 12월 하이브리드 버전이 국내에 출시됐고요. 이번에는 5월 9일 가솔린 버전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는 LS가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이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게 됐습니다. 플래그십 세단답게 렉서스 디자인의 진수, 첨단 기능,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렉서스 LS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의 앞부분을 좀 보시면요, 굉장히 존재감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핀들 그릴, 예전에 신형 IS부터 렉서스 디자인에 반영되고 있는 스핀들 그릴 굉장히 존재감이 높고, 당시에 렉서스 디자이너가 얘기하기로는 이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존재감이 큰 차가 되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그릴입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눈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 헤드램프 쪽을 좀 보시면 이렇게 Z 모양으로 이 화살촉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첨단의 느낌을 내면서 어떤 차급의 위용에 걸맞는 디자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 LX를 도로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플래그십 세단 치곤 작은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176km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앞에서 뒤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는 점 알 수 있고요. 5m가 넘는 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의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게다가 여기에 앞뒤로 20인치 타이어가 굉장히 존재감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크롬 장식들이 또 이 그린하우스를 둘러싸고 있고, 역시 차체 밑에 쪽에도 가니쉬를 통해서 고급스러움 내고 있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는데, 화려하게 디자인되면은 뒤따라오는 차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단조롭게 디자인이 되면 또 재미가 없는 그저 그런 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단순하게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차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렉서스의 디자이너들은 리어 램프의 형상을 조금 날카롭게 다듬는 거로 해서 이 LS라는 차의 역동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이라고 부르죠. 이 트렁크 끝단은 약간 스포일러 처리를 해서 공기 역학 성능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렉서스의 엠블럼이 딱 들어가면서 역시 이 차가 렉서스의 가족이다 라는 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LS의 뒷좌석에 앉아서 사장님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롱휠 베이스 왜 선택했겠습니까? 이 실내 공간의 최대 확보가 이 차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바로 어떤 사장님 코스프레 아주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접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치 여의도 광장 같은 느낌으로 차가 이게 앞좌석에 확 접히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키가 176인데 이렇게 다리를 뻗어도 앞 공간이 남는다.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또 반대로 이 뒷좌석은 변하구만. 김기사 광화문으로 이동해. 이렇게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라는 말로 이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랑 렉서스에서는요. 이런 점들을 본다면 이 LX가 좀 작은 것 아니냐라는 불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가 플래그십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 엄청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기능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도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이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요. 저 같은 마사지 매니아한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이 차를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LS와는 좀 차원을 달리한 고급스러움이 묻어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런 가죽으로 대시보드의 곳곳을 감싼 점, 도어 트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천연 소재들을 적용하고 있고, 이 차는 오너 드라이버의 주행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이 앞에 디자인이 짜져 있는데요. 이 주행 모드를 보시면 위로 올렸을 때 스포츠, 밑으로 내리면 컴포트 앤 에코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주행 모드 번안 버튼을 이 스티어링 휠 위쪽에 마련해 가지고 뭔가 고성능 차의 느낌을 나게 해주고요. 이 스포트로 바뀌게 되면 이 안쪽에 디지털 계기판 역지 색깔도 조금 더 강렬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재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는 V6 3.5L 가솔린 터보의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렉서스에는 최초로 터보 엔진을 부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고 출력은 322마력, 최대 토크는 62.1kgm를 내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만으로도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렉서스 특유의 정숙성을 갖추고 승차감을 구현하고 있으면서도 밟으면 또 밟는 대로 잘 나가주고 돌리면 또 돌리는 대로 잘 돌아가주는 어떤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이 자동차 본질에 가까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너무 과할까요?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연비로 타는 차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 차 가솔린 엔진의 감성을 특별히 살린 그런 느낌을 좀 보고 타셔야 될 것 같고요. 연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솔린 특유의 어떤 회전 질감이나 여기에 터보가 붙음으로 해서 이 높아진 출력 그리고 토크 같은 것들은 이 차가 가진 어떤 역동적인 장점을 내세우는데 충분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 연비 사실 기대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8.0km/리터, 그러니까 도심과 고속도로 나눠 달리더라고 하더라도 리터당 8km밖에 주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가솔린 엔진 특유의 어떤 조용함 그리고 승차감, 물론 하이브리드가 되면 더 달라지겠지만요, 하이브리드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가솔린 엔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의 엔진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더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상태의 엔진 성능과 연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보고 있는데요. 막 앞으로 뻗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신호등 때문에 멈춰보겠습니다. 제동 성능 역시 확실하게 차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렉서스 LS500의 전반적인 상품성과 그러면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차 세계 최초의 기술이 2개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2400W 23개 스피커로 이루어진 퀀텀 로직 일머전이라는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로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요. 뒷좌석 탑승객의 유무를 확인해서 자동으로 내리고 올리는 리클라이너 기능까지 역시 세계 최초의 기술로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LS500의 상품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소비자에게 어떤 장점으로 다가올지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이 더해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또 과감하게 이 차를 선택하시라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